안녕하세요. 이지행정입니다. 중간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기출 분석이 중요할까요? 저는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4개월 만에 전체 석차 9등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였는데요. 단기간 합격을 위한 저의 전략적인 2차 합격 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단기 합격을 위해 전략적으로 저는 공부법과 공부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2주에서 3주가량 주관식 시험에 맞는 공부법을 찾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요. 이윤규 변호사님의 유튜브와 책을 보았고, 그리고 여러 고시 단기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를 구해서 읽고 공통점을 찾아서 주관식 시험에 맞는 공부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행정사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들을 보면은 요약서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요약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고, 또 요약서를 수기로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워드로 치기에는 제가 컴퓨터를 하면서 딴짓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약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였는데, 다른 고시 합격자들이나 다른 행정사분들 중에 독학으로 공부하신 분 중에 이경록 행정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합격 수기를 보면은 기본서를 읽고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본서와 기출 회독으로 공부를 하기로 공부법을 정하고 공부 계획을 짰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과는 다른 유형의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주관식 시험에 맞는 공부법을 정하고 계획을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저는 나를 알고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에게 맞는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은 학원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하지만 그에 앞서서 자신의 환경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향상 학원 강의가 맞지 않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강의에 이 고정적인 스케줄이 있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것이 좀 벅차고, 만약에 하루라도 미끄러지거나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공부량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독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학원 강의를 듣는 것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서 속이 편합니다. 하지만 2차 공부는 이해와 암기에 절대적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학원 강의가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먼저 공부 가능한 시간을 파악을 하고, 또 자신이 학원 강의가 맞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학원 강의를 들을지 독학을 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계획을 짰는데요. 그래서 공부는 기본서 10회독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출 분석, 독학으로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공부 계획은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해서 하루에 자신이 풀 집중했을 때 할 수 있는 양의 60에서 70%를 목표로 공부량을 매일매일을 정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를 보충일로 두어서 하루를 비워두고 이날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보충을 한다던가 아니면 못한 것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보기에 앞서서 기출 분석을 먼저 하였는데요. 이게 기출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공부 범위와 공부 깊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합격자들을 보면은 제가 1차 합격 수기에서도 말했듯이 문제를 많이 중요시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주관식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인 기출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을 합격 수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를 보기에 먼저 앞서서 기출 문제의 해설을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보는 식으로 앞서 말했던 객관식 기출 회독법과 똑같이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에서 3회독을 해서 대강의 이제 논점을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악한 논점을 조문 목차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부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에도 표시를 해서요.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은 과감히 X자를 긋는다거나 책에 또는 호치키스로 찝어서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과목별 공부법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민법은 김유엽 사례집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게 합격의 법학원 책인데 이 김유엽 사례집이 목차가 일관되어 있어서 혼자서 공부하고 암기하기에 편하고 또 문체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문체가 쉬워서 부드럽게 잘 읽히는 편이고 또 사례집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비교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가볍게 진도가 쭉쭉 나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만 보다 보면은 저는 약간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저도 기본서를 봐야 하나 생각해서 구입까지 했었는데 저는 이제 기본서 회독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그 회독이 한 번 끝날 때마다 기출을 계속 봐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례집만을 봐도 기출을 다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서를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신 판례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방문각에서 하는 조민기 선생님의 무료 핵심 요약 정리를 들어서 최신 판례를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이준희 선생님의 기본서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문제편을 주로 보았는데요. 이게 이준희 교수님의 논술 약술 모음집이 있잖아요. 논술 약술 모음집에 절차편과 거의 99%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도 딱히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앞서 좋은 목차에 표시한 범위로 기본서의 내용을 전부 다 보지 않고 추려서 보았고요. 그리고 개정법은 따로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사무관리로는 이상기 선생님의 방문각 기본서를 보았습니다. 사무관리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던 과목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처음 볼 때 내용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져서 책을 봐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논점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보았고요. 그것을 책에 표시를 하면서 기출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론은 출제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론 부분은 과감하게 모두 삭제를 하고 또 그 밖에 조문에 있지 않은 내용 많이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정책 연구라던가 몇몇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저는 보지 않았고 조문을 따로 정리를 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나마 윤곽이 잡혀서 요약집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실무법의 경우는 정진석 선생님의 사례집과 기본서를 보았는데요. 저는 이 과목에 평균 79점을 맞았어요. 거의 수석에 가까운 점수인데 저는 이 기출분석 공부법이 굉장히 빛을 발한 과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출을 계속해서 회독이 끝날 때마다 봐주니까 행정사 실무법의 경우 반복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반복 출제되는 부분이 시중에 행정사 실무법 책을 보면은 그 출제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히 써놓은 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에 정확히 답한 수험생들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이나 똑같은 논점이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도 책이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도 그거에 대한 논점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 문제가 똑같이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논점만 다른 자격사의 책이나 또 판례에서 이 논점만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문제가 똑같이 나왔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똑같이 써서 1번 문항이었거든요. 이 배점이 91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부 시간은 저는 공부량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웠고요. 아침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스터디 카페에 간 후에는 밤 10시에서 11시까지 공부를 했고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비워서 못한 것을 보충하거나 또는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일찍 끝난 후에는 이제 여유롭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서 공부 효율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공부 효율이 떨어질 때는 1, 2주에 한 번 정도 제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1, 2주에 한 번 정도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거나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던가 하였고요. 저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슬럼프의 경우 저는 이제 9월에 슬럼프가 한번 왔었는데 이때도 최소한의 한두 시간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슬럼프에 빠져도 이게 길게 가지 않았던 이유가 앞서 말했듯이 계획을 유동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공부를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한 2, 3일 정도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도록 평소에 공부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마음에 조급해진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포기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를 알고 그에 맞는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 전날까지 책에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전날까지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데 이게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놓으면은 하루가 밀려버리면 그 밀려버린 공부량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밀리더라도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이틀 정도 평소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그 계획을 못한 것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계획에 제가 기본서 10회독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순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공부 범위와 그리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지, 얼마나 깊이 공부를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출제가 예상되는 범위를 자신이 찝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 분석이 단순히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만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출 분석을 꼭 하시고 공부를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관리는 지치지 않기 위함이에요. 저희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제 6월부터 보통 10월 초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보통 4개월 정도는 쉬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달린다거나 아니면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은 사람이 나중에는 번아웃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세운 공부량을 채우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학원 강의를 듣는 경우 학원 강의는 계속해서 나가는데 나는 그것을 따라잡지 못할 때 굉장히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하나씩은 갖고 그것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것이 저는 마지막까지 달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깨만큼 쌓인 뭐 답안지 그리고 다 쓴 볼펜통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하시면서 나는 이만큼 많은 양의 공부를 했다. 뭐 나는 뭐 팔이 빠질 때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합격을 위한 공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공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에서 6개월씩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씩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의지력도 저는 없고 스트레스에 민감도도 좀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출 분석을 먼저 하고 공부할 분량을 줄여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한 이 공부법은 100의 내용 중에서 60에서 70 정도로 공부량을 줄이고 이만큼만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만을 얻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학원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150을 알려주면 여기서 이제 100, 70, 40 이렇게 줄여가는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150을 알려주면은 이 150을 다 소화해야 된다는 완벽주의에 잡혀서 이걸 따라가다가 제풀에 지쳐서 포기한 적이 과거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합격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매우 많아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학원 수업을 따라가는 게 버거워서 완주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이 본인을 자책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같이 공부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행정사 시험도 1회가 지났고 내년부터 12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공부량이 많아지고 또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공부 방법을 참고를 하셔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사용한 이런 기출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